안녕하세요. 구건석 성형외과 원장 구건석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관련된 댓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콧대 실리콘은 똑바른데 비주만 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면 비대칭 때문에 비주가 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비주가 똑발랐다가 코 수술 후에 비주가 기울어졌다면 수술로 인해서 코의 내부의 구조가 변화가 나타나서 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코의 골격을 개략적으로 그린 도식도인데요.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비중격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장이식이라는 것은 비중격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연고를 대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비중격의 길이를 여기서 이만큼 늘려주게 되는 거죠. 비중격의 길이와 높이를 이렇게 늘린 다음에 코끝 연고를 고정시켜 줌으로써 코끝의 높이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연장이식은 양쪽을 대는 게 아니고 한쪽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된 쪽으로 비주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고 콧구멍이 비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코 안에서 이렇게 뭔가가 만져지고 그다음에 코끝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비중격 연장이식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 전에 좌측 비강에서 나타나는 연장이식물이 튀어나온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우측 면에서는 그런 게 튀어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방형 절개를 통해서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하고 비중격 연장이식도 제거하고 코끝에 얹어놨던 기연고를 모두 제거한 다음 삐뚤어진 코끝 연고를 똑바르게 재배열을 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모습은 콧등이 이렇게 오다가 코끝이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콧대가 똑바르게 배열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니까 제거한 후에 모습인데 축이 똑바르게 세워지고 콧구멍의 모양과 코끝의 위치도 다 중앙에 잘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측면을 보니까 이건 피노키오 코라고 하는데 코끝이 이렇게 너무 오똑해 보이죠? 그래서 다 제거하고 나니까 콧등과 코끝이 잘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주가 휘어졌거나 코끝이 비대칭이 되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다음에 수술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끝이 삐뚤어진 그런 사례 가운데 또 다른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0년 전에 콧등을 살짝 갈고 그 위에 실리콘으로 융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찰한 결과 비주에는 개방한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 실리콘만 세워주는 단순 융비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코끝에는 아마 귀연고를 대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비개방으로 이 실리콘과 피막 그리고 코끝 연고를 제거하고 재배치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사진을 보면 이 실리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코끝이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콧구멍의 비대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면서 실리콘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코끝 연고를 누르기 때문에 코끝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나서 재배치하니까 정확하게 대칭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간단한 수술로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복잡한 사례였는데요. 10년 전에 사고로 코를 다쳐서 코가 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수술은 8년 전에 실리콘과 기연고를 이용해서 개방형 절개로 코 수술을 했는데 여전히 코가 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7년 전에 기연고를 이용해서 코끝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휜 코가 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좌측에 코가 막히고 비염이 있으면서 비주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굉장히 싫다. 그리고 실리콘도 역시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있는 것도 싫고 실리콘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비주와 비중격이
대각선으로 삐뚤어져 있고 코 안에 돌출되어 있던 연장 이식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좌측은 좁아져 있고 우측은 비강이 시원하게 넓었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런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하고 코끝의 귀염골도 제거하고 지지대와 연장 이식이 있었던 이식물을 모두 제거한 다음 콧등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쐐기 이식으로 바로 잡아주고 코끝도 복합 재배치를 통해서 정중앙으로 배열을 해주고 콧등은 기증 진피를 이용해서 융비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한 달 된 모습인데요. 비스듬했던 콧등과 비주가 똑바르게 자리 잡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밑에서 보니까 비스듬하게 기울었던 코끝과 비주도 중앙축을 잘 맞춰주고 있고요. 옆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우측 비강을 보니까 여기 우둘투둘 튀어나와 있던 이식물이 잘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 이후에 코로 숨 쉬는 것도 굉장히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코끝과 비주가 기울어진 경우에는 첫 번째 비중격 연장 이식을 했는지, 두 번째 비주 지지대를 댔는지, 세 번째 코끝 연골이 실리콘이나 다른 이식물에 의해서 눌리진 않았는지,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해서 어느 것이 원인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야통통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실리콘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실리콘 주변으로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세균막이 쌓게 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그 바이오필름 위에 또 별도의 콜라겐 막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막 안에는 세균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급성 염증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 안의 세균에 의해서 만성 염증 반응은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만성 염증 반응 증세가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전에 실리콘과 피막 그리고 이식물을 다 제거하고 확실하게 재배치를 통해서 코의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염증 반응이 없다고 해서 내가 평생 동안 염증 반응이 안 생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만성 염증 반응으로 인한 구축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은 가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채님. 구축코 재수술은 코의 급성 염증 반응, 즉 코가 빨개지거나 붓거나 욱신거리고 아프고 뭔가 코 안에 출렁거리는 그런 액체가 고이는 느낌, 이런 급성 염증 반응이 없다면 한 번의 수술로 보형물 제거와 구축코 교정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형물을 제거하고 몇 달간 기다렸다가 재수술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게 질문을 좀 제가 의역을 한 바로는 구축의 원인이 되는 피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축을 유발하는지, 마사지만으로 구축이 나타나는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는지,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몸에 실리콘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실리콘 주변으로 바이오필름이라는 세균막과 피막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실리콘과 바이오필름에 붙어 있는 세균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성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면 실리콘을 싸고 있는 피막이라는 것이 두꺼워지고 질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막이 점점 실리콘을 꽉 조이게 되고 움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던 우리 살과 피부들이 당겨지게 되죠, 안으로. 그래서 점점 좀 코가 쪼그라드는 그런 과정이 구축인데요. 이 구축이라는 과정은 즉 실리콘과 피막, 만성 염증 반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에는 구축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사지만으로 구축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실리콘과 피막, 그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바이오필름 등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구축의 원인이 없어지고 다시는 구축이 재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민님. 지금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실리콘으로 수술을 했는데 6년이 지나서 구축호가 되었다는 상황 같습니다. 구축은 실리콘과 피막, 염증 반응, 이 세 가지가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기증진피는 실리콘과 같은 합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피막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인체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혈관이 자라 들어가서 혹시 거기에 균이 묻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면역세포도 혈관을 타고 그 안에 있는 균을 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난 이후에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유발하는 피막과 만성 염증 반응, 그리고 이물 반응 등이 없기 때문에 기증진피는 구축을 유발할 수가 없습니다.